이제 한번 얘기 나오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내용 시작을 할 거고 우선은 20페이지 잠깐 봐보고서 지난 시간 때 우리 20페이지랑 21페이지까지 했거든요. 그 내용 다시 한 번만 체크하고 바로 그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굉장히 자꾸 중요하게 잔소리하는 게 뭐예요? 이거 대체 왜 배우고 있는지 목적을 까먹으시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스펙트럼을 배우는 목적은 사실상 이 단원에 해당이 되는 목적은 뭐였었느냐? 우리 우주에는 수많은 뭐들이 존재하고 있다? 원소들이 존재하고 있어. 근데 그 원소들은 원래부터 있던 거야? 하나하나 우주에 등장한 거야? 그렇지. 그 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이번 단원을 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선은 스펙트럼을 배웠는데 스펙트럼을 배우면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현재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원소들의 종류를 파악해낼 수 있고 그리고 원소들의 뭐도 파악해낼 수 있다 그랬죠? 양도 파악해내는데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원소 종류는 어땠어요? 굉장히 다양했었죠. 무려 약 110여 가지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의 원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었죠. 그런데 양까지 분석을 해보니 알게 된 특이사항이 있었죠. 뭐였냐? 그 110여 가지 중에서 수소랑 헬륨이라는 번호상 몇 번 원자들이에요? 1번과 2번 원자 이 두 가지만 우주 전체의 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99%. 정확하게 뭐 99.98% 막 이렇게 들어간다고. 자, 엄청나게 많은 양. 사실상 거의 전부를 누구밖에 없더라? 수소 헬륨밖에 없더라. 3번부터 100번대가 넘는 이 100가지가 넘는 무수히 많은 원자들은 종류는 다양하지만 합쳐봐야 몇 프로도 안 돼. 1%도 안 돼. 무지하게 양이 적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라고 했어요. 바로 무슨 분석을 통해서?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알아냈다라고. 그래서 종류도 종류지만 이 양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만들어진 방식이 만약 똑같았다면 양이 아마 달랐을까? 비슷했을까? 똑같은 방법이면. 다시요. 이쪽하고 이 수소 헬륨 쪽하고 나머지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똑같은 방법이었다면 과연 비율이 이렇게 달랐을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어떻더라? 스펙트럼 분석해보니 너무 달라. 너무 다르다는 얘기는 이 둘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같다? 원리가 서로 다르다?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수소 헬륨이 만들어지는 원리, 요게 빅뱅,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만들어지는 원리, 별에 의한 정식 명칭은 핵융합 과정이라는 아예 다른 계통의 방식으로 만들어졌음을 이해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다. 빅뱅을 배우시고 별에 대해서 배우시고가 어디까지나 그게 다 겉절이 들인 거고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 원소들이 어디서 어떻게 등장했길래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 이걸 이해하시는 게 주목적이라고 했었습니다. 주목적을 잊고서 소소한 거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소소한 것들도 외우시긴 해야 되겠지만 외우실 것도 외우시고 이해할 건 이해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 자체를 까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 자꾸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잔소리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빅뱅이라는 거는 우주적 사건이에요? 대규모의 사건이에요? 작은 소규모의 사건이에요? 이게 워낙 대규모 사건이니 대부분이 수소 헬륨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별에 의한 사건들은 대규모 사건이야? 소규모 사건이야? 너무 작은 소규모 사건이란 말이야. 인간 기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주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너무 작은 규모 사건이라 1%도 안 되는 적은 양인 걸 역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주요 목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스펙트럼을 통해 원소 종류와 원소 양의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지난 시간 때 배우셨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스펙트럼 관련 조금만 더 구체적인 부분 복습 한번 해보자면 자, 어떠한 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별 중심부에서 빛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말입니다. 이 발생된 빛을
분석하면 무슨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랬죠?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속 스펙트럼은 아무 쓸모가 있다 없다? 우리한테 있어서 쓸모가 없는 거라 그랬었어요. 이거 쓸모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연속 스펙트럼은요,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에 빠짐없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왜 쓸모가 없냐면 우리는 스펙트럼이 다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일부가 빠진 부분이 생기거나 하는 걸 원한단 말이야. 왜? 그 빠진 부분을 통해서 이게 어디서 나온 원소인지, 어디서 나온 빛인지를,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검토할 거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노란색이 집중적으로 빠져 있으면 아, 이거 나트륨을 거쳐서 온 빛이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연속 스펙트럼은 빠진 게 있어 없어? 빠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즉 우리한테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유용한 정보가 안 들어있다 그랬어요.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래서 별 내부에 살고 있어요? 별 밖에 살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별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어디를 거쳐서 오게 돼요? 별에 있는 수많은 기체 성분들. 왜냐면 별 자체가 기체 덩어리니까요. 수많은 기체 성분들을 지나서 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체들이 이 연속 스펙트럼의 빨간 빛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일부 에너지를 빼앗긴 거야? 빼앗은 거야? 기체가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빛 입장과 기체 입장을 구분하셔야 돼요. 기체 입장에서는 빛을 빼앗은 거고요. 빛 입장에서는 자기 중에 일부 색깔을 빼앗긴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이 전혀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기체를 보는 거야? 빛을 보는 거야? 빛. 일부의 빛을 빼앗은 빛이야? 빼앗긴 빛이야? 빼앗긴 빛이라는 거. 이 빼앗긴 빛. 흡수한 빛이야? 흡수당한 빛이야? 흡수당한 빛을 보게 된다 했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빠진 부분이 생긴다라고 했었죠. 그걸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분석하면은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도달하는 빛을 분석을 하면은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했어요. 그것도 흡수당한 빨주, 파남보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뺏긴 무슨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했었죠. 이걸 받아본다 했었죠. 이때 우리는 이 흡수된 색의 위치를 이용해서 스펙트럼 선의 위치를 이용해서 무엇을 알아볼까? 원소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한 이 선의 진하기를 이용해서 뭘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죠? 원소의 양을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었고 이게 우리한테 가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메인입니다. 얘가 메인이에요. 무슨 선 스펙트럼이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메인이야? 흡수선 스펙트럼이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메인입니다. 그러면 메인만 문제 나와요? 중학생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상에 있었던 소소한 부분들까지도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섞여서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거 여태까지 제가 빛 입장에서 했죠. 흡수하니야, 흡수당하니야. 흡수당한 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도 했던 이 기체 입장도 좀 들어보자고. 이 기체들 입장에서도 어떤지 들어보자고. 기체 입장에서는 빛을 흡수했어요? 흡수당했어요? 했어요. 얘는 흡수했죠. 좋아요. 얘는 일부의 빛을 흡수했다입니다. 이 말은 기체 입장에서요.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죠. 에너지가 늘었다는 얘기는 기체 온도가 그대로야? 기체 온도가 바뀌어. 어떻게 바뀌겠어? 저 기체는 뜨거워집니다. 저온 기체에서 고온의 기체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면 기체가 뜨거워진 상태는 안정된 상태다, 불안정 상태다. 불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시간 후 계속 뜨거워요? 다시 차가워진다 했어요. 다시 차가워진다라고 했었어요. 물론 그 차가워지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죠. 에너지를 먹어서 뜨거워졌다면 에너지 온도를 다시 낮추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토해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얘는 다시 빛을 토해낸다, 방출한다라고 했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했었죠?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 했었어요. 자, 따라서 먹었던 게 노란색이라면 방출하는 것도 무슨 색만 방출하게 돼요? 노란색.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 종류 확인할 때는 흡수선을 보셔도 되고 무슨 선을 보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방출선을 보셔도 상관없어요. 노란색을 빼앗긴 건지 노란색을 다시 토해내는 건지 어쨌든 중요한 건 노란색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어쨌든 나트륨이라는 정보는 알아낼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우리가 별빛을 봤을 때 흡수선은 뚜렷하게 보이지만 방출선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했었습니다. 이유는 아직 안 배웠지만 방출선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분석하는데 어느 걸 쓰는 게 메인이 되는 거야? 흡수선 쓰는 게 그냥 메인이 되는 거야. 얘는 잘 보이고 방출선 쟤를 봐도 상관은 없지만 쟤는 잘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쟤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거든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흡수선을 분석하여 색의 위치, 원소 종류, 색의 진하기, 원소 예량 이것들을 파악하는 걸 했었고 해본 결과 수소 헬륨이 초나 많다. 나머지 애들은 너무 적다. 그럼 아마 같은 방식이겠다, 다른 방식이겠다? 다른 방식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방식들에 대한 연구가 또 수많은 역사에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종합해서 다 배울 수가 있게 된 거죠.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게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하나씩 알아낸 것들을 우린 종합해서 배우는 그런 시점이니까 훨씬 쉬워진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얘기할 겁니다. 빅뱅에 의해서 대부분의 원소라고 했던 수소 헬륨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기 부분 복습이 아니죠. 뭐 겨울부터 했던 분들한테 복습이고 어쨌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까지 일단 내용 지난 시간 복습했으니까 숙제 질문 있었는지 확인 좀 해볼까요? 숙제 질문 있었는지 확인해봅시다. 일단 1단원 파트 문제를 한 번에 다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0페이지, 11페이지부터 합니다. 아이고 책이 없지. 10페이지, 11페이지부터입니다. 기본량 파트부터인데 혹시 보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숙제하다가 자꾸 틀렸거나 한 요소가 있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괜찮으세요? 안 했어요? 네. 아이씨, 안 해. 그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대답 안 하지. 배우겠습니다. 꼭 해와. 이거 언제 할 거야. 이게 밀리면은 여러분 장난하게 양이 많아집니다. 왜냐면 너네 4월 들어가면 내가 이제 이건 문제가 별로 없죠. 고등학생 이렇게 적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문제 요소도 이제 주기 시작하면 너희들 한 번, 두 번 밀리기 시작하면 두 번만 밀리면 문제 수가 거의 한 180문제 되거든요. 밀리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14, 15페이지 질문 있었는지 볼게요. 14, 15페이지야. 저분도 안 하셨구만. 없으시면 16,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선택 괜찮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직전에 배웠던 내용 이어서 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2페이지. 뭐 제 책에 있는 내용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 초기의 원소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우주 초기 원소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목을 살짝 바꿔서 씁시다. 이게 좀 전에도 말했던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누구랑 누구더라고요? 네, 그 수소랑 헬륨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자는 얘기예요. 네. 우주 초기 형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거 지금 수소랑 헬륨 어떻게 만들어졌냐 지금 그거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예, 연구해본 결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빅뱅 우주 이론이라는 우주 전체의 탄생 과정에서 누가 같이 만들어졌다? 수소 헬륨이 같이 만들어졌다예요. 따라서 우주 전 지역에서 동시에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양이 적을까 굉장히 많을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대충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빅뱅 우주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역사적인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빅뱅의 라는 이론의 탄생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알던 건 아니겠죠.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인슈타인하고 그리고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정적 우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정적이라는 얘기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한국어죠. 예, 정적이다, 동적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프리드만은 아니다, 난 우주가 변화한다 생각해 하여 팽창 우주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아인슈타인의 말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현재의 우주 크기가 이만큼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과거 우주 크기도 어땠다? 똑같았다. 미래 우주 크기도 어떻다? 똑같다. 즉 미래, 과거, 현재 우주는 변한다, 딱히 변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딱히 시작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 없다? 없을 것이고 끝이라고 할 만한 것도 있다 없다? 없다. 즉 우주는 이 사람의 입장에선 원래 존재하던 거였고요. 그 원래라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아니요. 언제부터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문자 그대로 처음부터 존재하던 것이었었고요.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인슈타인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생각을 그냥 드립다 하면은 안 되고 아인슈타인이 나름대로 설명을 넣었어요. 무슨 설명이냐? 원래 우주에는 수많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물질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무슨力이 존재하죠? 중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주는 커져야 돼? 쪼그라들어야 돼? 그대로 있어야 돼? 쪼그라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개념으로서 우주 바깥으로 잡아당겨지는 중력과 상쇄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힘은 이름을 우주 상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우주 상수라고 하는 것이 중력과 서로 무엇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는 더 이상 크게 변화가 생기는 것이 없고 처음부터 존재했고 미래에도 그대로 존재할 거야. 이런 식의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프리드만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우주가 이렇잖아요. 그럼 미래의 우주는 이럴 거야. 과거의 우주는 그럼 이랬을 거야. 즉 우주가 크기가 점점 뭐하고 있다? 예, 이름 그대로 팽창하고 있다. 즉 커지고 있다. 맞아요. 예, 커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도 그냥 무작정 얘기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은 중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주 상수라는 것이 있는데 있긴 한데 얘네들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주 상수가 더 크다고 생각한 거야. 간단히 말하자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쪼그라드는 힘이 큰 거야? 커지는 힘이 더 큰 거야? 커지는 힘이 더 크다. 뭐 물론 미래에는 우주 상수가 더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경우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거는 조금 더 미래의 이야기가 되고 현재까지만 보자라면 어쨌든 우주 상수가 더 커서 우주는 그대로 있다 점점 커지고 있다?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두 개 주장에는 아쉬운 점이 둘 다 명확한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박터지게 논리적 싸움은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옳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다 이겁니다. 아인슈타인과 프리드만 이야기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학교에 따라가시면 저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 이야기하는 경우 있으니 혹시 특이하게 우리 학교에서 어떤 과학자에 대한 얘기까지 추가했어요 하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도 첨언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제가 하는 건 여러분 어차피 이 통합과학 수능에 나오는 건 알죠? 여러분 수능 필수 과목입니다. 수능에 나오실 때는 이 두 사람부터 나옵니다. 그보다 더 이전 시대 사람은 내신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내신용이니까 내신용으로 뭔가 더 배우는 게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좋아, 아인프리 그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나옵니다. 허블이라는 사람은 이제 천문학의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천문학이라는 분야 입장에서는 최고 업적을 가진 사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저런 연구를 했는데 대표적인 연구가 뭐냐? 우리가 지금 별들이 모여있는 구역을 뭐라 그러냐?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 갤럭시 은하라고 부르는데 은하라는 개념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고요. 은하 개념
자, 그리고 그러한 은하들이 점점 멀어지면서 은하에서 내뿜는 빛의 색깔이 점점 적색 방향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적색 편의 현상 등을 알아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확정되느냐면, 그 의미까지는 여러분 아직 모르셔도 되지만 뭐가 확정됐는지는 알으셔야 돼요. 이게 각각 어떤 이론인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 무엇을 알게 됐는지는 얘기하셔야 돼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이 나오면서 누구는 틀렸다가 돼요. 아인슈타인은 틀렸다. 누가 옳다? 프리드만이 옳다라는 식의 증명이 이 시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허블 이후 연구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첫째, 우주가 커지냐 작아지냐를 지금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뭐가 확정됐으니까? 팽창은 확정됐습니다. 팽창은 확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뀐 연구 방향은요, 그렇게 커지는 우주 내에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식으로 연구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커지니 작아지니 그대로니 이 이야기만 했다면, 이제 우주에 있는 물질은 어떠니 이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원소의 탄생, 수소니 헬륨이니 이런 것들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했다. 계기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두 가지 학자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 부분부터는 일단 내신이건 모의고사건 필수 내용입니다. 누구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첫째, 호일이라는 과학자와 둘째, 가모라고 하는 과학자이며, 이 두 사람이 주장한 이론은 각각 잘못 썼네. 정상우주, 지금 호일 쓰는 중이었지 제가. 정상우주고요. 가모가 생각한 이론은 대폭발 우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뱅입니다. 를 각각 설명하기에 이르는데요. 이 둘은 일단 뭐는 확정 나 있죠? 우주 팽창은 확정 나 있는데 그 팽창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팽창 방식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먼저 호일부터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우주가 이 정도 크기였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일은 이 우주가 현재도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야? 이 바깥 빨간색 바깥 영역은 뭐야? 이거는 원래 있던 거야? 다 새로 생긴 거가 되는 거야? 새로 생긴 게 되는 거죠. 새로 생긴 게 되는 거죠. 우주가 1만큼 있었으면 1은 그대로 두고 2라는 공간이 추가됐고, 2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3이라는 공간이 추가가 됐고, 3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4라는 공간이 추가되는 식으로 문자 그대로 이 바깥 영역은 이 제가 X 친 영역이죠.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따라서 이 공간에는 공간, 물질 등이 새로 탄생하는 것이며, 이를 약간 그림 느낌으로 그려보자라고 한다면, 처음에 우주의 물질이 1, 2, 3, 3개가 있었다면 커진 우주 속에는 이 3개 그대로 있고 추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의 추가 물질이 그냥 문자 그대로 생겨나는 거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이렇게 주장을 했다. 자, 그러면 이 주장이 가지는 핵심은 사실 뭐냐? 새로 탄생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물질들의 간격은 변해요, 안 변해요? 간격 안 변하죠. 가까워질 이유도 없고 멀어질 이유도 없죠. 새로 생긴 공간이 어차피 새로 만든 거지. 기존에 있던 애들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즉 우주의 위치적인 밀도적인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특히 밀도 변화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밀도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이 사람이 말했던 핵심 요소입니다. 이 밀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의 말대로라면 우주에 존재하는 밀도가 유지된다면 우주의 온도도 늘어날까 줄어들까? 유지될까? 유지되고, 에너지 밀도도 어떨까? 에너지 밀도도 그냥 다 모든 게 유지된다.
돼버립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요건 이제 좀 이따 냅둬놓고 일단 가모는 어떻게 다르게 생각했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가모는요. 오케이, 우주가 팽창하는 건 이미 인정된 사실이니 똑같이 그릴 건데요. 가모의 생각에 따르자면 우주가 원래 요만큼 있었다라고 칠게요. 그럼 지금 커진 우주는 뭐냐? 이거 다 원래 있던 우주다 이거야. 원래 있던 우주가 마치 고무줄처럼 잡아 늘 커진 거다. 예요. 새로운 우주가 생긴 게 아니고요. 이 원래 있던 우주가 잡아 늘려진 거다예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죠. 이거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호일은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4가 5가 되고 하는 식으로 계속 양이 늘어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이 사람은 원래 있던 1이 그대로 1인 거죠. 단지 얘네들의 잡아 늘커놨다. 무슨 얘기야? 여기 있는 입자들 사이 거리가 뭐해졌다는 뜻이야? 멀어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새로운 공간 아니고요. 다 원래 있던 공간이 늘 커진 거고 새로운 물질 없고요. 원래 있던 물질들이 간격이 벌어진 거고 에너지 새로 생긴 거 하나도 없고요. 원래 있던 에너지들이 멀리 분산된 거고 흩어진 거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야. 설명 방식이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겉에 외곽선 크기만 보고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애초에 우주 내 물질에 대한 연구로 방향성이 아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경계 크기가 커졌냐 작아졌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건 이미 확정 난 얘기거든. 이제 와서 그 얘기할 거 없고 그 경계가 커지는 방식이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방식이냐 원래 있던 게 잡아 늘려지는 방식이냐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이제 조르고만 어떡할까? 조라 자 허리를 세웁시다. 허리 세우시고 손을 좀 공부 자세를 잡아봐. 막 그러고 있으면 누가 있어도 잠들어. 나도 잠들거든요. 자,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은 있다 없다? 네, 완전 새로운 공간이 아예 없다예요. 그럼 뭔데 이거 다 기존에 있던 공간과 물질들이 어떻게 된 거야? 퍼진 거야. 퍼졌다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자꾸 쓰는 겁니다. 퍼진 거야. 새로 탄생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공간과 공간 사이에 그리고 물질과 물질 사이에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 간격이 넓어져요? 점점 좁아져요? 점점 넓어지는 밀도 감소가 이 사람 말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밀도가 떨어진다는 건 우주 온도 유지되는 거야? 온도 점점 떨어지는 거야? 온도 점점 차가워진다라는 거야. 자, 서로 생각한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누가 옳은 걸로 결론이 났어요? 가모의 빅뱅 우주론이 옳은 걸로 결론이 났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호일의 우주이론은 여러분이 중학교에 배운 수준의 과학으로도 얼마든지 저 사람을 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중학교 때 이미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이란 걸 배우셨죠. 우주의 총 에너지와 총 질량은 변해요? 못 변해요? 못 변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점점 새로운 질량, 새로운 에너지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잖아. 질량이 에너지가 계속 증가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벌써 안 되는 데다가 자, 저 사람 말대로라면 우주의 밀도와 에너지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라고 말했기 때문에 밀도 측면에서 그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새로운 물질이 탄생할 수도 있다 없다?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새로운 것도 탄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주가 멈춰버릴 거란 말이야. 저 사람 말대로라면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원소 탄생 같은 걸 설명할 수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가모는 공간이 넓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다 원래 있던 걸 잡아 늘큰 거기 때문에 총량 사실 변한 게 하나도 있어 없어. 없고 오히려 밀도가 점점 떨어지고 온도가 점점 하락하죠. 즉 우주에 계속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변화 과정 중에서 새로운 원소가 탄생했어요 라고 설명하기 더 적합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후 명확한 증거 자료도 발견이 되죠. 네, 나중에 이게 증거도 명확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서는 당연히 빅뱅 우주론이 옳지라는 거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벌써 1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논쟁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옳아요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과학자들 간에 엄청난 논쟁이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편한 시대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강호의 빅뱅 우주론 본 내용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 22페이지 봐보시면은 아래쪽에 물질이 구성하는 입자라는 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 사실 배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단어들인데 그냥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번 칠판 안 쓰고 그냥 같이 봐봅시다. 자, 거기 봐보시면 맨 처음 지구 그림이 있죠. 맞죠? 자,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있대요. 보니까 뭐야? 지구의 일부분을 점점 확대하면서 더 작은 것들을 살펴보는 느낌입니다. 맞습니까? 자, 생명체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확대해보니 뭐가 들어있다? 원자가 들어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사실 생명체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이 다 원자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자, 원자는 확대해보면 또 뭐로 만들어져 있다? 원자 핵과 전자들이 들어있는 거 확인하죠? 이게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원자 핵은 더 확대가 가능하죠? 뭐랑 뭐가 들어있어? 양성자, 중성자. 자, 여기까지 다 중등부 때 배우셨던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단어라고 한다면 그 양중성자를 더 확대하면 더 작은 게 들어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가 이름으로써 추가할 내용이고 뭐가 들어있디야? 쿼크라는 게 들어있디야. 그럼 쿼크는 더 확대가 돼야 안 돼? 안 돼. 즉 우주의 진짜 근본이 되는 입자는 원자가 아니라 정말 근본이 되는 입자는 누구다? 쿼크다. 정도까지를 이름만 한번 봐보시는 파트예요. 그래서 특별히 설명할 내용 자체가 없고 그냥 거기 있는 단어들 크기별로 나와 있는 저 단어들 계속 사용할 단어들이니 이름 좀 기억해 놓으라 정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럼 23페이지 넘어가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빅뱅 본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빅뱅 이론에 따르자면 우주는 명확한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그 시작은 언제인가?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년 전부터 143억 년 전입니다. 평균으로 치자면 약 140억 년 정도라고 말하시면 되겠는데 얘가 지금 제가 이렇게 물결 출렁을 한 이유가 이게 교과서마다 좀 나와 있는 게 좀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 약 138로 나와 있죠. 근데 어떤 책은 140억 년으로 나온 책도 있고 어떤 책은 143억 년 나온 책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현재 인류는 우주의 정확한 나이를 측정하는데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나이까지는 알아냈지만 정확한 나이까지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니라 약 수준에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자 자기네 학교 교과서보다도 사실 교과서보다도 프린트같이 수업 내용에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값을 더 기준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음요. 빅뱅 우주론의 정의.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 뭔지 말해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 말할 거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답을 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물어보신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통 그냥 한번 물어봅시다. 빅뱅 우주론이 뭐라고 알고 있으세요? 뭐라고 알고 계세요? 대폭발. 해서 그냥 거기까지? 예. 넌 배웠었잖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빅뱅 우주론 뭐라고 알고 있어요?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공간이 생겨나고 점점 커졌다. 말 끝낼 때는 어디까지라고 말해주세요. 거기까지 아니면 더 얘기할 거야. 거기까지? 오케이. 자, 빅뱅 우주론 뭐라고 알고 계세요? 한 점에서 아, 밀도가 엄청 높은 한 점에서 터져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 까지. 오케이. 대폭발해서 아하. 뭔가가 뭔가가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오케이. 거기까지 더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셨는데 대부분 잘못된 얘기가 꼭 하나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폭발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우주가 커진다는 쪽 위주로 얘기하시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 말이 맞았냐 틀렸냐 하면 맞죠? 맞는데 그게 빅뱅 우주 이론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얘기했죠. 사실 허블 이후부터 팽창이라는 개념은 이미 확정이 나 있어요. 즉 호일이라도 우주가 커진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가몰에도 우주가 커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빅뱅 우주론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우주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들 하고 있는데 그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니야. 그건 빅뱅 우주론이 아닌 거죠. 빅뱅 우주론의 핵심은 제가 여기서도 그래서 별표를 땡땡땡 쳤잖아. 정확히 얘기하셨습니다. 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우주의 밀도가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빅뱅 우주론은 이게 핵심이지 커진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왜? 커진다는 아까 프리드만에서 이미 팽창하는 거 확정났고 허블이 그걸 확인까지 증명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미 호일도 그렇고 가모도 그렇고 다른 과학자들도 그렇고 우주 다 커진다 다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와서 커진다는 얘기 해봤자 그건 빅뱅 우주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빅뱅 우주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빅뱅 우주론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밀도가 뭐한다? 이걸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얘기는 다 쓸 데가 없어요. 그냥 이제 꾸미는 말로써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해 점점 확장되어 왔고 뭐 그런 말들 그냥 써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핵심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핵심까지 얘기하신 분이 결과적으로 한 번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우주가 알았어. 꾸미는 말부터 다 써볼 건데요. 한 점에서 폭발하여 계속 팽창해 왔고 물질과 에너지들의 밀도들이 감소해 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소할 것이다. 여기가 핵심이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까만색 말은 사실 다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냥 기본 꾸미는 말 정도인 거고요. 핵심은 어디다? 우주 물질과 에너지 밀도들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참고로 호일의 정상 우주론도 첫 문장은 한 점에서 폭발을 계속 팽창해 왔다. 이 말이 여기까지 똑같이 해요. 계속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고 뒷말 부분이 새로운 말로 바뀌는 건데 뒷말이 바뀌는 건데 이 뒷말이 핵심인데 앞에 쓸모없는 문장만 자꾸 말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물질과 에너지 밀도가 계속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며 이 밀도가 감소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는요. 우주 온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며 이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이야. 즉 이 덕분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주는 그대로 있다 변화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야. 커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커지는 게 아니라 밀도가 떨어지면서 우주에 변화가 생긴다. 이 설명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왼쪽 지우겠습니다. 왼쪽 지워도 될까요? 왼쪽은 지울게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빅뱅의 진행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시대별로 그리고 그 중에서 특수한 어떤 일부 요소들은 정확히 암기까지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먼저 시작. 탄생의 순간입니다. 쌍생성이라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 쌍생성 효과로 인해서 우주에는 뭐가 탄생했냐? 기본 입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예, 우주 탄생의 순간 처음부터 원자가 있었던 게 원자 핵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수소도 헬륨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오로지 뭐만 존재하고 있었다? 기본 입자라는 애들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본 입자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쿼크와 경입자 영어로 쓰면 렙톤이라고 나오는 책도 많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한국어냐 영어냐의 문제입니다. 쿼크와 경입자로 쿼크들은 6종류 그리고 렙톤도 6종류가 있어요. 자, 근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름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드러나 두세요. 쿼크 업, 그러니까 위 쿼크, 다운 아래 쿼크, 탑 천장 쿼크, 바텀 바닥 쿼크, 참
매력 쿼크, 스트레인지, 기묘 쿼크. 몇 가지 쿼크? 6가지 쿼크들이고요. 쌍생성이라는 이름을 제가 방금 말했죠. 방금 전에 이름 봐보시면 알겠지만 업, 다운, 탑, 바텀, 참, 스트레인지 이름들이 2개씩 짝을 지어지게 되죠. 왜? 쌍생성이라는 효과가 우주에 입자가 처음 등장했을 때 하나만 등장한다, 짝을 지어 등장한다? 짝을 지어 등장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업 쿼크가 만약 이렇게 등장했다면 다운 쿼크 몇 개 등장했을까?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탑, 천장 쿼크가 한 3억 개 등장했다면 바텀, 바닥 쿼크 몇 개 등장할까? 똑같이 3억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쌍생성입니다. 그래서 쌍생성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다음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우주 탄생 후 10의 마이너스 10제곱초라는 짧은 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우주는 수학 팽창을 해버렸겠죠. 그러면 밀도가 그대로 가서 떨어져겠어. 떨어지죠. 밀도 하락이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제가 지금 여기 화살표를 지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다는 다음 시간 넘어가겠다는 얘기는 계속 뭐가 떨어지고 있으냐? 온도가 떨어지고 있음입니다.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 여기서 변화가 생길 거야. 변화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만약 온도가 똑같았으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어떤 변화부터 생기는가? 우주에는 양성자라는 것과 중성자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왜냐? 양성자라는 것은요, 조금 전에 있었던 쿼크들 중에 위 쿼크, 아래 쿼크가 결합이 되는 것이고요. 중성자라는 것은요, 위 쿼크, 아래 쿼크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위는 U, 아래는 다운, U, D, D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애들이거든요. 자, 저런 결합이 왜 일어났냐? 우주가 그대로였으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우주의 온도가 뭐해졌다고요, 지금? 낮아졌고, 우주 온도가 낮다라는 건 그만큼 우주가 조금씩이나마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안정에 의해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쿼크들이 결합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중성자들이 결합됐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부연적으로 함께 기억해야 되는 엑스트라 내용이 뭐냐? 이 값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위 쿼크와 아래 쿼크의 전기량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양성자라는 애는 플러스 몇 자리 입자야? 플러스 1자리 입자죠. 그럼 위 두 개의 아래 하나를 합쳐서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리고 중성자는 이름 그대로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중성, 전기적 중성이요. 전기적 중성이죠. 그러면 위, 아래 두 개, 세 개를 합쳐가지고 뭐가 됐다? 0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방정식 간단하게 세워보실 수 있을 텐데 이건 산수 수준이라서 양성자부터 보자면 E, U 플러스 D U 두 개한테 D 하나 붙여서 뭐가 됐다?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중성자는 U 하나한테 D 두 개가 붙어가지고 뭐가 됐다는 얘기야? 제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씩 연립하면 U와 D가 각각 전기적 몇인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산수 수준인데 혹여이 아직까지 오셔도 X, Y 다 식이 써져 있지 않으면 못 푸시는 똥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냥 계산해 보시면 U는 하나당 플러스 3분의 2 전기를 띠고 있고요. 다운은 하나당 마이너스 3분의 1 전기입니다.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엑스트라 내용도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엑스트라 2가 있습니다. EX2 양성자라는 단어와 수소 원자 핵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양성자라는 것과 수소 원자 핵이라는 말이 그냥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원자 핵에 양중성자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양성자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그냥 수소 원자 핵입니다. 저걸로 바뀐다가 아니라 그냥 양성자가 수소 원자 핵이라고요.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수소 원자 핵이에요. 여기까지 있습니까? 따라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등장했습니다 라고 보기가 써 있어도 오지만
수소 원자핵과 중성자가 등장했어요 라고 써 있어도 보기상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책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이 그대로 물어보는 일은 고등학교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말을 돌려 물어보기 때문에 얘랑 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다랑 버터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잖수. 버터는 좀 더 이제 혀를 굴리신 거고 바다는 뭐야? 좀 구수하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른 걸 말해. 그래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마이클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입니다. 시간은 더 지나갑니다. 시간이 더 지나간다. 네, 근데 화살표 얘기했죠. 시간 좀 많이 지나간다는 얘기고요. 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알으셔야 돼요.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베타 붕괴라는 사건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즉 어느 한순간 일어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생기는 겁니다. 베타 붕괴라는 현상이. 베타 붕괴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성자들을 양성자들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말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베타 붕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즉 요 10-10제곱 채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양성자랑 중성자가 개수 몇 개일까요? 개수 몇 대 몇이었을까요? 이게 1대1입니다. 이거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 가지고 파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중성자들의 재료가 됐던 쿼크라는 게 우주에 무슨 생성됐다고 아까 처음에? 쌍생성됐다 그랬죠. 그래서 업쿼크 개수와 다운쿼크 개수가 똑같다 그랬었죠. 그럼 똑같은 업쿼크와 똑같은 다운쿼크 개수를 가지고서 양중성자를 만드는데 여러분 양성자 위주로 만들면 누굴 더 많이 써야 돼요? 위쿼크를 업쿼크를 더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듯 위쿼크 다운쿼크 개수가 재료가 똑같거든요. 재료 양이 똑같거든요. 위쿼크 위주로 쓰면 다운쿼크는 못 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고 중성자 위주로 만들면 아래 쿼크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위쿼크가 잔뜩 남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게 쿼크를 남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 한 번 만들 때마다 중도 한 번씩 만들면 위를 총 3번, 다운을 총 3번 쓰기 때문에 같은 수치씩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주에는 양중성자가 1대1이었다고요. 원래는요. 근데 요 이후 우주 온도가 떨어지는 과정 동안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양성자들이 점점 생겨나겠네요. 뭐에서 바뀌어가지고 중성자가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요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양중성자 중에서 누구가 더 많아질까? 몇 대 몇이냐면 이게 7대1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인지 안 배웁니다. 왜 안 배우냐면 여러분 베타 붕괴라는 걸 자세하게 배우는 작업이 언제 들어가는 거냐면 이게 고3 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결과만 아시면 됩니다. 베타 붕괴라는 현상이 이름도 몰라도 좋아요. 중성자들이 점점 양성자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1대1이었던 양중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바뀌었다? 7대1로 바뀌었다. 이건 암기 요소입니다. 요거는 아직 여러분 고1한테는 왜 그런지를 구체적 설명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건 암기 요소입니다. 암기하셔요.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엑스트라 요소들이 그냥 암기만 해도 풀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시간은 꽤 많이 흘렀습니다. 3분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서 이제는 3분이니까 시간 진짜 많이 지났죠. 요거부터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쉬었다 합시다. 응.